우리 여성암 병원은 병원 안에 있는 병원, 액자 병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여성암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기에 유방갑상선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안정신 교수님, 이름은 교수님 좀 가르쳤네. 안정신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방갑상선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안정신입니다. 그 유방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네. 그 그림은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유방암이라는 거는 이제 세계 전체 여성암 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있고, 즉 여자 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의 4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 이전에는 유방암이 1위가 아니고 갑상선암이 1위였는데 2016년에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20년이 안 된 사이에 5배가 증가했는데 2000년부터 2016년까지도 4배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수님 증가하는 이유 저기 물론 써주셨지만 좀 시청자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한 1980년대는 유방암이라는 게 흔한 암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드문 암이었고, 네. 근데 이제 식습관, 생활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식습관이 네. 서구화되고 이 예. 기름진 걸 많이 먹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고지방 고칼로리 식생활을 하게 되면서 비만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네. 또 늦어지고 저하되고 네. 수유도 안 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유방암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위험성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질문이 지금 조혼이 유행하던 고려시대에는 유방암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없었을까요? 요즘 저희가 잘 통계가 없으니까. 조혼이 유행하던. 네. 이게 이제 혼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제 혼인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의 밸런스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주로 네. 작용하는 패턴에서 프로게스테론. 네. 교수님께서 뭐 잘 네, 아시는 네. 분야인데. 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오히려 유방암을 낮춰주는 그런 네. 그 프로텍션, 보호 효과가 보호하는 있죠?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고 조혼을 해서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네. 10달 동안 우리가 10달이 애가 배에 있는 동안은 프로게스테론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예. 상황이니까 그 10달 동안의 보호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애를 10명 낳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10명 낳은 사람은 네네. 100달 동안의 보호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5명 낳으면 50개월. 네네네. 근데 애를 하나도 안 낳으면 이런 뭐 10개월 이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보호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것은 그 유전자 자체의 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방암입니다.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이고요. 산발성으로 생기는 유방암에 비해서 조기에 발병하고 양측성 유방 양쪽으로 올 수 있고 여러 군데 암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RCA1, 2 유전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전성 유방암은 말 그대로 유전되는 거죠. 엄마가 이 유전자가 있으면 딸이 유전자가 있고, 네. 아빠가 있으면 또 딸이 있을 수도 예,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유전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유전이 되는 거고, 여기 말씀대로 이게 염색체 그림입니다. 염색체 아시죠? 염색체 17번에는 BRCA1 유전자가 있고 13번에는 BRCA2. 그냥 유식하게 말하면 브라카라고 네, 네. 브라카라고 합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자체는 좋은 유전자인데 네, 자체는 좋은 유전자. 이게 네. 돌연변이가 오면 이게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카의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유방암이 오고, 문제는 이게 본인이 아니고 본인도 물론 오지만 자녀들한테 또 예. 손녀한테 예, 증손녀한테 예, 계속 유전이 된다. 그래서 이게 네, 맞습니다. 문제지만, 그렇지만 아까 염색체 검사 보셨죠? 염색체. 이 염색체 검사는 피만 뽑으면 할 수 있는 검사인데 염색체 검사를 하면 이렇게 대대손손 유전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보인자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네. 유방암 검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네.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만 18세 이상인 성인에서는
매달 자가 검진이 필요하다. 네. 이제 18세에서는 보통 자가 검진 굳이 안 해도 보통은 네, 암이 없을 보통 인구에서는 네. 네,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는 네. 거고 25세 이상에서는 유방 진찰이 필요하고 년 이후에 네. 그리고 이제 25세에서 29세까지는 유방 MRI를 찍어보라. 매년 유방 MRI를 네. 찍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유방에 뭐 물혹이 있거나 혹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MRI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유가 이제 유방 초음파보다는 유방 MRI가 네.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조금 더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예, 그 센시티비티 그 뭐라 해야 되나? 네. 민감도가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높아서 네. 네네. 그래서 이제 MRI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30세 이후에는 맘모그래피 이제 네. 눌러서 찍는 유방 촬영 촬영, 검사. 네. 네. 유방 촬영 검사도 추가로 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 보험 급여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피를 뽑아서 하는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보험이 안 되면 되게 비싸죠, 이게. 네,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 370여만 원 정도. 370만 원이나 합니까? 네, 네, 네. 네. 그 정도. 370만 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험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보험이 되고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 암이 있으면 이제 중증 적용이 되고 네.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40세 이하 유방암 환자,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네.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네. 거고요. 네, 교수님 지금 그럼 이 말씀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이 안 되는 분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항목에 해당이 네. 되지 않으면은 음. 보험 370만 원이고.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 네. 이제 암 그 환자. 중증 네네. 적용 내에서는 네. 이제 그 네. 조금 더 저렴한 저렴한데 네. 하여튼 보험이 안 되는데 네. 유방암이라도 이런 기준에 맞아야만 맞아야 됩니다. 유전자 네. 검사가 되고. 보통은 예. 네, 저희가 그게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본인만인가요? 아니면 가족도인가요? 아, 그러니까 가족 검사를 그냥 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보인자가 그러니까 그 환자 환자이면서 네. 브라카 유전자가 뮤테이션 그 돌연변이가 있을 때 네. 그 가족 검사를 같이 하시게 그러면 됩니다. 가족이 보험이 됩니까? 가족 보험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가족 검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면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이 유전자 검사가 보험이 되고,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오면 그때는 가족들이 또 가족 검사가 보험이 되고. 네. 네. 그렇게. 네. 여기에 난소암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난소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이 유전자 검사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국 유방건강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브라카 원투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 병원에서 하게 됐는데요. 저희 병원이라면 이대 여성암병원, 이대 목동병원. 이대 목동병원. 네네. 네네. 네. 저희 병원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병원도 있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아, 네네. 네, 세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예. 다른 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하셔도 되지만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렇게 아까 유전자 검사 비용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교수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기준에 네네. 해당하는 경우만 나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족 내 유방암 환자가 많았고 네. 이제 보인자인 어머니 예를 들어 어머니가 유방암이신데 어머니가 보인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가족 예. 중에 유방암 환자가 많고 예를 들어 난소암 환자도 많고 네. 뭐 췌장암 환자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이제 건강한 여성인데 25세 이상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가 100명의 그 브라카 유전자 검사 비용을 그러니까 1년에 100명까지 해주신다는. 예, 네. 일단은 올해 이제 100명을 받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은 일반 수가는 370여만 원이고 그래서 아직 그 협약을 안 했는데 10월 네. 중순경에 이제 협약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을 받고 있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370만 원 곱하기 100명이면 3억 7천만 원 예산이네요. 곱하기 100명이니까. 아, 네. 이 유전자 검사가 되게 고가인데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 자기는 이제 현재는 건강한데 검사를 꼭 받아보. 네, 가족력이 있고 뭔가 이제 고위험 군인 경우에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 사업을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전국에 3개 병원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이대 목동병원 거는 교수님께서 따오신 건가요? 네. 아, 네. 네. 아우 정말 큰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은 안정신 교수님 먼저 뵙고 그래서 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가족력과 네. 그런 병력 같은 거를 네, 말씀을 네. 해주시면 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검진은 네. 이제 여기도 나오고 보통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서는 자가 검진을 해야 된다. 네, 네. 그 자가 검진의 뭐 효율이라고나 할까요? 잘 발견이 됩니까? 자가 검진을 하면 아니면 자가 검진의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히나 이 브라카 유전자가 양성인 이 보인자 분들께서는 네. 이 검진과 검진 사이에 그 인터벌 캔서라고 하는 그 검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암, 예. 그게 이제 보통 다른 분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렇게 만져가지고 검진 시기가 아직 안 됐지만 뭐가 만져져서 왔다 이렇게 되면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러면 교수님 이 인터벌 암이라는 게 1년이면 예. 그러니까 올해 괜찮으면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생긴다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걸 보통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 6개월 전에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네. 3개월 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만져지게 된다는. 그렇죠. 네. 그 이전에 뭐 네. 이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혹은 이 영상에서 이 디텍션 이걸 발견을 못할 네. 정도로 매우 크기가 작은 것이 있었을 때 네. 이제 현대의학으로 발견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암이라는 게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게 아니라 이 급격하게 커지는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승 곡선에 네네. 있을 때 갑자기 커졌어요. 아. 예. 아니 그렇다 해도 이제 만져지는 게 몇 개월 만에 만져지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건데 예. 특별하게 이 브라카 돌연변이 암이 더 속도가 빠른가요? 성장? 예, 더 빠릅니다. 더 빠른군요. 예, 예. 야, 이제 저 궁금증이 해결이 됐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1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아서 지난번 거 괜찮으니까 다음 1년 사이에 설마 생길까 했는데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네. 네. 예, 그래서 자가 검진 지난번 초음파나 뭐 촬영이 괜찮았다 해도 자가 검진은 계속 하셔라 그 말씀. 네, 맞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유방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유방암이 더 빨리 퍼졌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유방 마사지를 받았는데 이게 유방이라는 게 원래 네. 수술 원칙도 이 네. 암을 안 건드리고 앙블락 네네. 이게 안 주변으로 건드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이렇게 떼내는 건데 네. 걔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암이 사이즈가 컸는데 가운데가 이제 괴사되거나 그러면 네. 이게 간혹 이게 누르면 터지는 경우도 네. 있고 예 아마 그런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동시 재건? 동시 재건 예 네. 많이 합니다. 그 동시 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동시 재건. 동시 재건 네. 그 동시 재건이라는 것은 네. 유방 전절제를 하게 됐을 때 네. 네. 이제 예전에는 유방을 전체를 다 드러냈죠. 네. 네네. 그러니까 피부랑 유두까지 포함해서 전절제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부득이 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를 살릴 수 있을 때는 피부 보존 유방 전절제술 또는 예. 유두까지 살릴 수 있을 때는 유두 보존 유방 전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을 넣거나 네. 혹은 이제 뱃살을 올리거나 네. 또는 등살을 가지고 네. 오거나 네. 이런 식의 이제
재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을 유방암 수술하는 날에 동시에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암을 이제 절제해내고 네네. 교수님이 절제하고 나가시면 성형외과 교수님이 예,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재건을 해서 수술실에서 나오면 다시 재건이 돼 있는 예, 맞습니다. 네,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이제 유방암을 예방 예방. 확실한 예방법이 없다 해도 그래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예. 있으면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예, 진짜 교수님께서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제일 네네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 본인이 유방암이 걸렸는데 뭐 이제 이후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네.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네네. 요거를 질문 많이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딸은 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걸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 예. 네, 운동. 하루 1시간 땀나게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기. 네, 운동의 종류는 땀나는 운동이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근육 운동이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네. 너무 무거운 거 유방암 네.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무거운 걸 들면 안 되거든요. 겨드랑이 임파선 예. 수술을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칭도 괜찮고 뭐 빨리 걷기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네. 필라테스나 수영 같은 것도 이제 수술하고 다 낫고 나서 괜찮고 요가도 좋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먹는 건데요. 이게 네. 먹는 게 사실 마이크로바이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제가 그래서 되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네.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칼로리, 네. 고지방이 좋지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좋은 게 뭐냐? 콩 음식이 좋습니다. 콩 음식. 네. 예, 예. 콩 음식. 음식이 네. 좋다. 그러니까 콩 음식이 유방의 양성 종괴를 이제 개수를 네. 좀 줄어들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생기는 걸 좀 억제해주고 유방암이 생기는 발병되는 것을 좀 이게 막아준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네네. 교수님도 일주일에 5일 땀나는 운동 하시냐고. 와, 되게 뭐랄까 저기 핵심을 찌르셨는데요. 허를 찌르셨습니다. 네. 운동하실 시간이 없으시죠? 지금 수술하고 연구하고 지금. 대신 그 출근할 때 늘 걸어서 옵니다. 걸어서 출근하세요? 네네. 그러면 하시긴 하시네요. 땀은 좀 안 날 수도 있지만. 땀, 네, 뭐 이게 좀 그래도 네. 빨리 걸으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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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시간 나면 운동하시고 사실 저도 예전에 연구했던 게 있는데 자궁 내막암도 네, 저렇게 일주일에 5일 땀나는 운동을 하면 그것도 위험도가 낮아진다. 네. 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원리. 네, 비슷한 원리죠. 네, 네. 마무리로 올라온 댓글 김짧은님 좋은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저희 이대 이화의료원, 이대 목동병원과 이대 서울병원을 합치면 이화의료원인데 우리 이화의료원의 라이징 스타 안정신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유방암에 대해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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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